1970년에 일단 왔다가 다시 가서 있다가 1971년에 가족하고 이민 왔어요. 내가 대구대학, 그때는 이 지금은 영남대학인데 예. 대구대학 제2회 약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를 빨리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각 도립병원에서는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약제과장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상급 원료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근무를 했었어요. 예. 태어나신 해가 몇 년도예요? 1937년이라고. 상당히 젊어 보이시네. 37년. 네. 그 여기 이민을 올 때는 약사로 왔어요. 그때는 기술 인민이 쉬웠다고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길을 컨티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꼭 시험을 뉴욕에서 가서 봐야 되고, 그게 되더라도 또 2,000시간을 인턴을 해야 돼. 근데 해봤자 그 조그마한 약국에 갇혀 있을 바에야,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내가 취미로 하던 태권도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럼 원래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셨나요? 그렇죠. 그때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직장에 가기 전에, 한국에는 아침 일찍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 언제부터 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집안이 전부 그쪽이니까 우리 동생도 그쪽이고, 그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럼 현재 아니요, 한국에 계실 때, 오실 때. 그때는 지금같이 국기원단이 아니고 각 관에, 그러니까 지도관, 뭐 창무관, 뭐 무덕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관단증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면 권 회장님은 무슨 관? 창무관. 창무관. 예. 그 관장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시카고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지금은 3대째 창무관 관장이 김중영 씨라고 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약사로 오셔가지고 예. 오실 때 그럼 가족 이민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딸, 아들 2명. 예, 2사람. 어떻게 시카고로 오시게 됐어요? 원래는 동생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수속을 해줘가지고, 자격은 이제 약사 자격이 왔지만,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시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예요? 이제 이게 참 한 스토리죠. 옛날에 그렇죠. 처음 와서 바로 자기 직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죠. 다 공장에 가고 공장 나가야죠. 나는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템플 그렇죠. 공장이 있었다고. 예. 아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2년 6개월을 했어요. 밤일을 내가 2년을 했어요. 그때 밤일하면 돈이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나중 이제 난일로 바꿔가지고 6개월을 하다가 돈이 좀 모여서 건물을 사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템플 그 공장이 임금이 딴 데보다 많이 높았다고. 많았어요.
그럼 그때 기억나세요? 대략 그 첫 번 일주일에 한 300불 정도 가져왔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일주일에 300불이면 상당히 많은 이건 거죠.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난 타고난 그 건강이 아버지한테 받은 체력이 있기 때문에 쉬는 날 짭을 달라 그래가 계속 했어요. 오. 1년 내내. 쉬는 날 일하시면 돈을 더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제 시콜 해가지고 안 오면은 날 콜하면 가서 하고. 동생이 도장을 먼저 했으니까 받고 그 당시에 몇 사람들을 내가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쪽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딴 타운으로 가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럼 옮기지 못하니까 죽게 하면 살기로 버텨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건물 프랭클 박 빌딩을 내가 샀어요. 그때 건물 살 정도면 그 돈을 꽤 모으셨는데 왜냐면 그렇게 공장일 내서 딱 10,000불 모았어요. 10,000불이요. 예, 그 10,000불을 다운 페이먼트 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그 건물 사기 전에 동생이 하던 도장을 하면서 그 길로 내가 다니면서 시카고에 왔다 갔다 했는데 보니까 그 비어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 주인한테 내가 나 10,000불뿐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은 은행에 융자는 안 되니까 오너 간추력으로 사라. 그래가지고 오너 간축으로 샀어요. 그 빌딩이 얼마짜리였어요? 그때 54,000불 줬어요. 54,000불. 지금은 많이 올랐겠네요. 그 달에 많이 그 증축을 했으니까. 그 사서 체육관을 하다가 그 빌딩을 2층에 아파트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2층에 이제 내가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옆에 그 이발소가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더 확장을 했죠. 리몰딩을 했다고. 우리 권 회장님이 태권도장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74년. 74년도에. 예. 그때 태권도장이 시카고에 몇 개나 있었습니까? 한 6개 있었나? 6개. 고성목. 고성목 씨가 있었고, 그죠. 신경선 씨. 네, 신경선 씨. 그 이스웨스트 마켓. 네, 신경선 그 씨. 사람이 있었고, 이 하이든파크의 석태지라는 거기도 유도 출신. 유도한 분 사람. 예, 그때는 다 유도하는 분들이었다고. 그렇죠. 신경선 씨도 유도한 예, 분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행사했죠. 그러면은 남태희 씨는 그 다음에 이제 남태희 씨가 돌아가지고 그 이전에 그 한차교 씨라고. 기억나시죠? 그저 그 사람하고 디반 예.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당시는 태권도를 안 그러고 가라데 그러면서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남태희 씨가 와서 많이 또 노력했고. 그러면 이제 그 회장님이 태권도장을 딱 오픈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요? 또 배우러 와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이 먼저 보면 이래 가라떼 하고 인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생겼으면은 이 가라데 한다 이런 그게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라데가 미국으로 들어온 게 미군들이 일본에 주둔하다가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미국 본토에 다시 귀국해서 거기서 가라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제 동양인만 보면 가라데 그런다고. 그 당시에는 선전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옵니까? 예, 뭐 이거 보고
동양인 얼굴이면은 당신이 뭐 몇 단이냐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브루스리 무비가 있었잖아요. 그게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걸 극장에서 보고는 바로 체육관으로 들어와요. 사인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어른이에요.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 애들 없어요. 뭐 애들 있어봐야 한 너댓 명 있어요. 한 100명 있어도 한 10명 남짓해요. 전부 어른이에요. 여자들도 남녀로 할 때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요사이는 전혀. 그 기억나세요? 그럼 한 사람당 처음에 얼마씩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이 30불 한 받았는가 달에요? 그래요. 한 달에요? 예. 한 클래스 할 때 한 30명, 40명 해요. 하루에 한 4클래스 하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개인 교습이 많아요. 프라이빗 레슨. 심지어 우리 경찰서, 프랭클린 박 경찰서장이 나한테 프라이빗 레슨 받았고, 또 소방서 파이어파이터 캡틴도 받았고 큰 기업인들이 와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 7시 초창기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개인 교습 단체. 그러면은 이제 그 태권도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만 계속 하셨나요? 또 딴 거를 또 하셨나요? 태권도를 쭉 했는데 태권도 정치에 내가 많이 말렸어요. 태권도 정치라는 게 뭐죠? 네, 뭐죠? 그 의미는 여기 와서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 기본 단체가 없었다고. 한국 같으면 한국 태권도 협회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중 AAU라고 아메리칸 애틀레틱 유니언 거기에 사범들이 주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은 그런 정통 조직에 관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바른 길을 가게. 그래서 그쪽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내가 일리노이 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공식 태권도 협회. 그러니까 ATU의 일리노이 협회. AAU에. 예. 그러니까 한인 태권도 말고.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지금 태권도 미국에 있는 태권도계는 과거에 권 회장님이 하신다고 많이 달라졌겠네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 무도 중심의 지도 방법, 또 단증이나 단에 대한 존중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허물어져요. 허물어지고 이제 와서 이제 한국 사범들이 많으니까 대학 출신이다. 옛날에는 관별로 많이 갈라졌었는데 요사이는 대학 출신에 따라서 막 파벌이 생겨요. 대학 출신이 용인대학 그룹이다. 한국의 대학 출신이 말하는 예. 용인대학 출신이다. 경희대학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요 근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시합하고 이렇다고. 옛날에 내가 회장할 때는 그런 장난을 못 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강력하게 했죠, 리더십이.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룹들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카고 그 정혜림 씨 할 때 그 시카고 퍼레이드 있었잖아요. 거기 내가 1000명을 참여시켰잖아요. 그때는 사범들이 한 덩어리였다고. 근데 지금은 말을 안 듣습니까? 아이, 지금은 안 모여요. 그러면 한국에서 오는 사범들은 그 한국에서 태권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겁니까? 이민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와서 학생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 내고 이리 하는 것도 있고, 뭐 친구 통해서 오는 사람, 그 와서는 뭐 어떻게든 오면 또 눌러 앉아 있어요. 단증을 할 때 국기원에다가 보냅니까? 예, 돈을 보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보내면 거기서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각 나라별로 또 한다 그래서 또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만 하다가 그것도 또 뭐 제재를 너무 가해서 이제는 별로 못해요. 신청을. 그동안에 국기원 단증 신청비가 75년부터 이때까지 대충 기록이 단증비로 국기원에 보낸 돈이 한 $1,000,000는 돼요. 그러면 승단 심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 하되 이제는 4단 내년부터는 4단 이상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한국에다가요? 한국 국기원에. 그럼 우리가 심사를 못해요. 신청만 한다고. 추천. 거기서 심사관들이 보고 됐으면 오케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현재는 5단부터 7단까지 영상을 보내야 돼요. 8단은 한국을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됩니까? 예, 직접 가서 심사를 봐야 돼요. 권 회장님은 몇 단이세요? 내가 지금 9단 돼 있죠. 9단이면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단위 그 이상은 없죠, 이제. 그 이상은 죽으면 이제 10단 주겠지. 아, 죽기 전에는 10단 앉아요. 안 줍니까? 그게 끝이라고. 그럼 미국에서 9단이 몇이나 됩니까? 지금은 많을 겁니다. 내가 91년도 받을 때에 내가 미국에서 두 번째였다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가 최병호 씨라고 저 프로다인 양반인데 돌아가셨다고. 그게 이제 수없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단증을 신청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유인천 장관 표창장도 받았고, 그게 유인천 장관 할 때 그 한국의 태권도 날 선포됐을 때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을 내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한국에서요? 예, 한국 가서. 그러고 상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지만은 어지간히 할 만큼 했어요. 그 국기원에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 특별히 김은용 씨 할 때는 그 올림픽 추진위원 멤버였다고 내가. 그 올림픽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그룹 중에 한 사람. 권 회장님도 이렇게 일리노이의 주류 정치인들하고 태권도 때문에 많이 인연을 맺지 않았나요? 그렇죠. 특히 그 리차드 멜은 나하고 굉장히 그때 장영중 씨도 인목으로 됐죠. 상당히 친했고, 패퀸 심지어 그 라드리게스라고 그 경찰국장, 그 사람도 내가 명예단증 줬고 많죠.
언제부터 그런 걸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일리노이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그게 그 정혜림 씨 그 한인 프레이드 할 때 그 이후부터였어요. 그 전에는 나라는 사람은 별로 아무도 몰랐다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데 관여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운타운을 흰 도복으로 꽉 메웠으니까. 권 회장님이 디반 거리가 완전히 도복으로 확 메웠어요. 몇 명이나 데리고 나가셨는데?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혜림 씨가 찾아와서 나한테 와서 권사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 뭐 도와줄 일 뭐 있냐. 그러니까 꽃차는 지금 26대가 있는데 마칭하는 사람이 없대. 꼴 사람으로서 안 되겠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침 그때 LA 폭동 사건 났잖아요. 그것도 나도 또 그 어이없음이 생기더라고. 에이 하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 내 자체 시합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게 1000명을 도복을 프린트가 똑같이 입혔어요. 사범들은 파란 자켓에 흰 바지 입히고 그때 사범도 좀 한덩거리였어요. 그 동원을 1000명을 어떻게 동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10대를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각 도장마다. 사범들이 많이 협조를 했나 보죠? 네, 그래서 막 모이게. 굉장했어요. 그 이후에 이거 누가 했느냐 이랬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리저리 자꾸 사람들 알게 됐죠. 그럼 그때 이후로 한인 회장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거 하고 나니까 접촉이 오더라고.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하세요. 그래서 반인신반의했다고. 난 한 번도 인볼브를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한인 회장 하시기 전에는 한인 커뮤니티에 그렇게 인볼브를 안 하셨나요? 인볼브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게 이제 김길남이가 이사장을 하라 이래 됐었다고. 그래서 회장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박이달에 와서 좀 이따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이사장 하고 이사장 하면서 정치인들을 많이 알았지요. 미국 정치인들을. 그래서 뭐 우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 하면서 골치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가 골치가 아프셨어요? 특히 신문사에 막 그 마지막 판에 들어갈 때는 그 신광영이 있잖아요. 신광 고소한 사람. 아무 이유 없는 걸 고소해가지고. 뭐를 고소했죠? 그때 뭐 한인 회비 가지고 뭐 했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때 변호사비가 한 2만 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올 때는 또 그때 누구요? 그 말 많은 사람 있었어요. 이름 잊어버렸네. 어디 뭐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한인사에 많이 설치는 사람이었다고. 그것도 물건 늘어져가지고. 그 사람도 고소했어요? 뭐 고소를 하고 이러고 뭐 신문에 한인 한국일보에서 났잖아요. 풀페이지로 막 성명서 나오고 그랬었다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게 90몇 년도일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데도 못 두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누군지 그 사람 다음에 하겠다 그래. 당신 하시오. 난 이제 지절이 난다고. 근데 이제 이국진하고 또 문제가 생겨가 김길남이하고. 그러니까 이국진 씨가 권 회장님 다음에 했나요? 예, 출마를 했는데 예. 그 김길남이가 총연 회장을 하려고 그러다 안 됐거든. 다시 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고소를 했다고 또 한의에 가처분 신청.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이미 그 임기가 끝났으니까 또 이국진 또 그때 부회장이고 또 차기 회장이 된 사람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난 관여하지 말라고 그 코트에 안 갔다고 나는. 아, 그것도 고소가 돼. 아, 예. 고소가 이국진하고 뭐 김길남하고 죽 갔다고. 코트 갔나 이래다 나는 끝났어 하고 안 가고 있으니까 한참이 5시간 이후에 전화가 왔는데 메스타고 하는 거다. 누구냐 그러니까 나 저 쿡카운티의 판사인데 나 당신 제자야 그래. 근데 오늘 케이스를 맡았는데 당신 케이스가 올라왔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디스미스 시겠다고. 그래 그 사람이 바로 내 제자가 아니고 제자의 제자였어. 그러니까 이국지가 와서 전화 와서 이야기하니까 코트는 시작했는데 그 코트에 일은 안 하고 건더거리가 누군지 자랑만 시커나고 디스미스 해버렸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그때 끝났어요. 그러면 권 회장님은 경선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죠. 그때 그 누구야 그 최뭐라고 있었잖아요. 저스틴 최. 저스틴 채요? 애매겠어요 나를. 왜요? 돈 돌라 그러고 애매겠다고. 경선 안 나올 테니까. 나막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은 권 회장님은 그러면 지금은 은퇴를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일하시나요? 100% 은퇴는 아니에요. 내 생각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지탱해 보려고. 내 건강이 허락하면은. 조금이라도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죠, 이제. 하나님이 건강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지. 지금은 아침 와서 그 밑에 계속 있다가 7시 되면 올라가고. 태권도 하셔가지고 돈도 좀 버셨어요? 난 정치에 많이 썼어요. 태권도 정치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아직도 쿠사리. 일본 말로 아직도 쿠사리. 지난번에 포르토리코 가는 것도 그게 제자들이 메스타고 당신이 와야 된다. 내 돈 가지고 또 사가지고 가야 돼. 그걸 또 돈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직접 자비로. 어떤 애들은 예비하라고도 주는 애들도 있고. 예. 그래서 참, 그래도 지내온 세월이 크게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아왔으니까, 전국적으로 제자들이 많이 아직도 따르고 있어요.